자, 오늘 하는 내용은 되게 중요해요. 산화환원 반응하고 이제 산염기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할 건데요. 산화환원 반응에서 마지막 얘기야. 자, 산화환원 반응식의 균형 맞추는 얘기를 해볼 건데, 이 균형 맞추는 건 뭐냐면 어떤 화학 반응식이든 간에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서 그 원자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뭐 그런 거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뭘 맞추냐면 반응식 개수를 맞춰. 알았지? 개수를 맞추는데 1단원에서 그 개수 맞추는 거는 원자수가 같게끔 맞춰주는 거였고, 이것도 똑같아요. 원자수를 같게끔 맞춰주는데 어떻게 맞추냐가 차이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산화하는 그 반응식 균형 맞추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산화수를 이용한다 그래서 산화수법이다. 산화수를 이용한 방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얘는 총 4가지 과정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먼저 요거부터 순서부터 먼저 볼게. 첫 번째는 전, 원, 산, 수. 자, 앞장을 딴 거야. 전원산수. 자, 전원산수인데 이 전은 뭐냐면은 전하의 균형을 맞춘다 라는 의미에서 전을 딴 거예요. 전하의 균형. 그러니까 전하의 균형이라는 게 이런 거지. 이제 산화환원 반응의 특징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어떤 원소는 전자를 잃어요. 물질은. 그럼 이게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잃은 전자의 몰수란 뜻이야. 그럼 전자를 잃으면 산화수가 증가하거든. 그래서 증가한 산화수와 같은 얘기야. 자, 잃은 전자의 몰수는 증가한 산화수란 뜻이에요. 그 다음엔 전자를 또 얻죠. 전자를 얻으면 산화수가 어떻게 되죠? 감소하지. 알았지? 그래서 얘는 감소한 산화수와 같아. 알겠어? 그래서 잃은 전자의 몰수와 얻은 전자의 몰수가 같듯이 감소한 산화수와 증가한 산화수는 항상 같아야 돼. 그러니까 같게끔 만들어준다는 뜻이야. 자, 그다음 원자수. 원자수는 수소와 산소를 제외하고 원자수를 맞춰요. 균형 맞춘다고. 왼쪽에 5개 있으면 오른쪽에 5개 있고 그렇게 맞춘다 이 뜻이야. 자, 그다음 산소. 자, 모자르는 쪽에 물을 더한다.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add H2O라 쓴 거는 모자르는 쪽에 물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수소. 수소는 모자르는 쪽에 H 플러스를 더해줘가지고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해봐야 알죠? 해보도록 할게요. 봐봐. 이런 반응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원자수는 안 맞는 거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원자수를 맞추는, 다시 말하면 오른쪽과 왼쪽의 반응식을 완성을 하는 과정이에요. 먼저 F는 자, 플러스 2였죠, 산화수가. 자, mn 오퍼 마이너스 mn이 플러스 7이에요. 그 다음엔 얘는 플러스 3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Fe 같은 경우는 플러스 2가 플러스 3으로 산화수가 증가한 거 맞나요?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그렇지. 1만큼 증가했어요. 자, mn은 산화수가 얘는 감소하죠. 플러스 7이 플러스 2로 감소를 해요. 자, 플러스 7이 플러스 2로 감소한다고. 그러면 얼마만큼 감소했냐면 5만큼 감소한 거 아시겠죠? 맞죠? 자, 그러면은 이때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를 같게 한다는 뜻은 여기다가 5를 곱해준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 5를 곱할 때 여기도 같이 5를 곱해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증가한 산화수가 플러스 5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마이너스 5니까 얘를 플러스로 만들어준 거예요. 토탈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원자수를 맞추는데 수소와 산소를 제외하고 맞추래요. 그럼 수소와 산소를 제외하고 맞춘다는 얘기는 여기서 FE가 있으면은 FE는 이렇게 해서 5개가 있고요. 여기는 또 5개. 자, 그런데 여기 MN이 하나 있고 여기도 MN이 하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맞은 거야. 일단 맞춘 거야. 얘를 제외하고는 자, 세 번째 산소. 자, 산소를 맞추는데 산소는 모자르는 쪽에 물을 더하래요. 자, 여기 산소 4개 있는 거 보여요? 이쪽에 산소가 없죠. 그럼 4개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냐면 4H2O를 해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산소 맞은 거죠? 왼쪽, 오른쪽 4개씩. 자, 마지막으로 수소. 자, 수소는 모자르는 쪽에 H 플러스를 더하래. 자, 이쪽에 보니까 수소가 8개 보이네요. 그죠? 8개 보이니까 이쪽은 없죠, 아예. 그럼 어떻게 뭘 더해주면 되냐면 8H 플러스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줄 알겠어요? 응?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뭐가 맞춰지는 거냐면 균형이 맞춰진다라고 얘기하고 결국 원자들의 균형을 산화수를 이용해서 맞추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균형을 다 맞춘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균형 맞췄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의미는 이런 거야. 자, 여기 보면 여기 5라고 돼 있고요. 여기 5라고 돼 있고 여기 1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 5대 1이라는 게 개수비인데 이 개수비는 뭘 뜻하는 거냐면 몰수비를 뜻합니다. 몰수비. 반응할 때 몰수비. 그러니까 Fe 플러스가 5몰이 반응할 때 얘는 몇 몰이 반응해야 돼? 1몰이 반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5몰과 1몰이 반응하면서 전자는 몇 몰이 흐르는 거야? 이렇게 5몰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제 산화환원 반응의 양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러한 개수비 의미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문제 어떻게 적용하냐면 0.1몰 농도의 KMnO4가 있어요. 100ml야. 자, 이거와 반응한 X몰 농도의 FeCl2가 있죠.
얘가 200ml라고 하자. 자, 산화환원방을 완결을 시킨 겁니다. 이때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얘 농도를 구하래요. 다시 말해 x는 얼마인가? 이럴 때 x는 뭐니라는 걸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x는 뭐 어떻게 되니? 자, 이걸 구할 때는 바로 이 개수비를 이용해 줍니다. 자, 볼까요? 그래 이제 물질들의 농도와 부피가 주어지면 용질의 몰수는 농도하고 뭐를 곱한 값이냐면 부피를 곱한 값입니다. 자, 농도하고 부피를 곱하면 그게 용질의 몰수가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KMNO4가 있잖아. KMNO4는 0.1몰 농도가 있고 100ml가 있어요. 그럼 이건 K 플러스하고 MNO4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얘네들 하고요. 그 다음에 FeCl2잖아. FeCl2에서 Fe 플러스가 있어. 알았지? Fe 플러스. 그럼 Fe 플러스는 X몰 농도에 해당하는 용액이 200ml가 있는데,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들이 Fe 플러스의 몰수가 되는데, 얘들이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대 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대로 어떻게 알았어? 뭐 어떻게 알아? 개수를 맞췄으니까 알았지. 맞죠? 그지? 자, 그럼 이때 X가 얼마 나오죠? 응? X를 구해봐. X가 얼마가 돼야지만 돼요? 얼마? 0.25. 그러면 X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따라서 이제 이 산화환원 반응에 균형을 맞춘다 내지는 개수를 맞추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안 될 것 같고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두 개 정도 해보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그다음에 또 여러 번 해볼 거야. 자, 이 두 개 한번 해보세요. 균형이 안 맞죠? 균형이 안 맞는 두 개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줄게.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일단은 요 탄소 원소의 산화수를 일단 결정을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C2O4 2-를 옥살산 이온이라 그래. 이름이 옥살산 이온인데 여기서 산소의 산화수는 화합물이 거쳐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으니까 앞에 있는 C2가 플러스 6이 되면 될 거야. 그래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이게 하나는 플러스 3이야. 이거는 우리 앞에서 플러스 7이라 그랬고 얘는 플러스 4가 되고 얘가 플러스 2가 돼. 얘들 여기를 잘 봐. 이 탄소. 자, 탄소는 산화수가 플러스 3이 플러스 4가 된 건 맞아요. 그죠?
이게 산화수 1만큼이 증가를 했는데 3짜리가 2개가 있잖아.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그리고 2를 일단 여기 붙여놔야죠. 그럼 이게 진간산화수예요. 토탈 플러스 2. M에는 자 이렇게 해서 산화수가 마이너스 5만큼 감소를 했다. 그러면은 같게 하려면 곱하기 5를 해줘야 돼. 그럼 5를 여기다 해주면 되는데 얘는 2가 있으니까 10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곱하면 돼요. 2를 이렇게 해주면 일단은 증가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각각 플러스 5, 마이너스 5로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10이겠죠?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원자수 찾으래요. 자, 원자수는 자, 탄소 10개, 여기도 10개. Mn 2개, 2개 이렇게 되고. 산소수를 따지면은 5, 4, 20에다가 8. 28개 있어요, 이쪽. 이쪽에는 20개밖에 없으니까 8개가 부족하죠. 그러면 8H2O가 돼. 그러면 이제 물을 더하고 나니까 수소가 오른쪽에 16개가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없기 때문에 얘는 16H 플러스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양쪽의 균형이 맞는 거예요. 자, 밑에 거도 한번 볼게. 자, MnO4에서 얘가 플러스 7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0이 돼요. 그러면 Mn은 플러스 2가 됩니다. 플러스 2가 되는 거는 산화수가 5만큼 감소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0이 된 건 증가한 거 맞죠? 증가는 얼마 증가했어요? 1만큼 증가했는데 이 원자수 2개를 고려해야 돼. 왜 그래? 사실은 0짜리인 염소는 2개 있잖아. 생성물 쪽에. 오른쪽에. 2를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는 5를 곱하죠. 5면 여기 10이 될 것이고. 여기다 2를 곱하면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진간산화수, 감소한산화수가 모두 맞았어요. 자, 그러면서 해야 되는 거 원자수 맞추라고 그랬죠? M은 2개 맞고 Cl은 10개씩 맞아요. 산소 맞추면 되는데 산소가 여기가 8개가 있어요. 이쪽에 산소가 없으니까 8H2O를 써가지고 산소를 맞춰주면 돼요. 그 다음에 수소가 16개 있기 때문에 16H 플러스를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어떻게 맞추는 줄 알겠어? 연습이 좀 필요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연습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하셔야 되니까 다음 시간까지 다 한 내용들이고요. 개념 확인 문제를 풀면서 대표 자료 문제까지 쭉 풀고 어디까지 풀어서 숙제를 해오냐면 20번까지 풀어서 숙제를 해오세요. 283페이지까지. 알았죠? 자, 일단 다음 시간에 마지막 산화원원 반응 선생님이 체크할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쭉 앞으로 넘어가셔서 자, 물의 자동 이온화를 비롯하여 산염기 중화 반응까지 진도가 나가면 돼요. 자, 일단 산염기 그 산화환원 반응은 사실은 뭐 중학교 과정에서는 안 배워요. 근데 뭐 산염기는 배워요. 뭐 산이 뭔지 염기가 뭔지.
일단 봅시다. 이제 산염기. 자, 산염기의 일반적인 성질 뭐 이렇게 배우는데 일단은 산이라고 하면 이런 애들이 산입니다. 염산 HCl, 질산 HNO3, 황산 H2SO4, 그 다음에 아세트산 CH3COH. 이게 전부 다 산이야. 다 유명한 산들이에요. 염산, 질산, 황산, 아세트산. 이 물질들이 수용액에서 뭐를 하는 거냐면 이온화를 해요. 자, 이온한다는 얘기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나눠지고 얘는 H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로 나눠지며 EH 플러스하고 SO4 E 마이너스로 나눠지고 여기는 H 플러스하고 CH3 COH로 CO 마이너스로 나눠져. 이런 걸 이제 이온화라 한다 그랬지? 그 이온화를 하고 나서 딱 보니까는 이 네 가지 물질이 모두 공통적으로 수용액상에서 뭘 내놨냐면 얘를 내놨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음이온들은 각각의 물질들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H 플러스는 공통점이고요. 공통점을 나타내주는 물질이고 음이온은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자, 그래서 이 H 플러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산의 성질이야.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뭐가 이렇게 뭐에 의해서 된다고? H 플러스에 의해서 나타나죠. 첫 번째, 신맛이 난다. 뭐, 식초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금속과 반응하면, 그 전에 신맛이 난다 말고, 예, 전류가 흐른다. 왜냐면 이온화라기 때문에 이온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온들이 존재하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물질을 이제 전해질이라 그래요. 그렇죠? 전해질. 자, 그 밖에 산들은 금속과 만나면 수기체가 나오고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반응들은 여러분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금속과 반응은 뭐인데요? 수소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마그네슘이 있어. 자, 마그네슘이 있는데 얘가 산이랑 반응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기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수소기체. 알겠지? 그 다음에 이 탄산염과 반응했을 때는 예를 들어 탄산칼슘이야. 그럼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자, 이 반응들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산이 반응했을 때 수기체를 내놓는 그런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탄산염이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반응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리트머스 종이는 붉게 변화시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염기로 갑니다. 자, 염기는 뭐 물질들이 대표적인 게 NaOH 하면 수산화 나트륨, 그 다음에 KOH 하면 수산화 칼륨, 그 다음에 CaOH2 하면은 수산화 칼슘, 그 다음에 NH4, OH는 수산화 암모늄인데 이 수산화 암모늄 다른 말로 이제 암모니아라고도 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 물질들이 이제 수용액에서 또다시 이온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K 플러스 OH 마이너스,
CA 플러스 EOH. 그다음에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양이온들하고 음이온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양이온들은 다 차이가 나는데 음이온이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게 요놈이 공통점이고 양이온들이 차이점이에요. 뭐 차이점은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서서히 이제 각각의 물질 특성을 알면 되는데 일단 공통적인 성질부터 보게 되면 이 공통적인 성질이 뭐에서 나타나냐면 이게 OH-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OH- 때문에 쓴맛이 납니다. 쓴맛이 난다. 신맛이 나면 산, 쓴맛이 나면 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수용해상에서 이렇게 이온들 내놓죠. 내놔요. 이렇게. 그래서 얘 역시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염기도 전해질의 일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염기는 단백질을 잘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비누 생각하면 돼, 비누. 비누가 대표적인 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누를 갖다 손으로 만지면 미끌거리죠. 미끌거리는 이유가 결국 이제 이 단백질을 녹이면서 미끌거려요. 그 다음에 붉은색을 푸른색으로 변화시켜주는 걸 염기성의 공통적인 성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산의 성질과 염기의 성질 두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H 플러스 내놓고 OH 마이너스 내놓고 그걸 산염기라 그런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염기를 정의 내린 사람이 아레니우스예요. 그래서 이 아레니우스는 물에 녹아서 H를 내놓는 물질을 가리켜서 아레니우스는 산이라고 그랬고요. 물에 녹아서 OH-를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 이온을 내놓을 때, 수산화 이온을 내놓을 때를 나누어서 얘기해요. 그래서 본 것처럼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을 공통적으로 내놨죠. 산들은. 그래서 이 수소 이온에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난다면 그걸 확인하는 실험이 요 밑에 있는 요 실험이에요. 염산을 묻혔죠. 그리고 푸른색의 리튬 종이를 깔아놨어요. 이 실이야, 실. 그리고 전원장치를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연결했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쪽 있죠, 이쪽. 자, 이쪽이 이제 푸른색이 점점점 붉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염산에 있는 H 플러스는 양이온이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해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H 플러스가 쭉 이동해 가면서 푸른색을 붉은색으로 바꿔주는 거고. 자, 이쪽으로 이동해 가는 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론 Cl 마이너스가 이동할 수 있어요. 알았지? 자, 이런 걸 산. 염기는 뭐라 그랬어요? OH-를 내놓는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산화 이온들 내놓게 되면 염기입니다. 그럼 이 OH-가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 준다면 자, 이 실험에서는 자, 붉은색의 리트머스를 놓고 시험지를 놓고 NaOH가 NaOH를 적신 그러한 실을 갖다가 가운데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푸른색 있죠? 푸른색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플러스 극쪽으로 퍼져가더래. 자, 그 얘기는 음이온이 플러스 극쪽으로 가고요. 양이온인 Na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쪽으로 가겠죠. 그럼 플러스 극쪽으로 하는 OH-가 결국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 주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러한 아레니우스 정의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는 수용액. 그러니까 수용액 상에서는 산염기를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쉽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계를 하기에는 좀 그런 게 뭐 사실은 뭐 여러분이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가도 산염기 반응은 다 수용에서 일어나요. 알았지? 근데 이러는 거 말고
예를 들면 이게 암모니아라는 물질이거든. 이 암모니아가 자 이런 식으로 OH-를 내놓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암모니아를 이제 OH-를 내놓았다 그래서 아레니우스 염기다 이런 얘기를 못해.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선생님 OH- 내놨는데요? 내놨는데 이 OH- 정확히 얘기하면 내놓은 게 아니라 생성이 된 거지. 그러니까 OH-를 내놓을 때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NaOH하고 CaOH2를 예를 들었죠.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는 애는 수용액에서 OH- 내놓으면서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으나 반응을 통해 생성된 경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는 이 두 물질은 수산화물이 되고 이 수산화물은 아레니우스 염기로 정의가 내려집니다. 응? 근데 암모니아 같은 애들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한계가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아레니우스 정의로 정의를 못 내리는 그런 산염기의 정의를 어떻게든 간에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어떤 화학자들이 나섭니다. 그게 이제 브랜스테드 롤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브랜스테드 롤이라는 사람들이 주장한 또는 정의로 얘기한 산염기 정의를 잠깐 쉬었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 자,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자, 브랜스테드 롤이라는 사람이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산은, H 플러스를 주는 애들, 염기는 받는 애들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 H 플러스라는 게 뭐냐면은, 자,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고 전자 하나가 있잖아. 그지? 근데 전자 하나 잃어버린 상태가 H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 H 플러스는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양성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양성자를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 그런다면 염기는 이 양성자를 가져가는 물질을 염기라고 해요. 자, 밑에 있는 그 반응들을 좀 봅시다. 자, 산이다. 그러면은 H 플러스가 이렇게 해서 가죠. H 플러스가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이때 이제 HCl을 산이라 그러면 받는 애가 H2잖아. H2는 뭐가 되면 염기가 되는 거죠. 역반으로 진행을 할 때는 반대로 얘가 얘한테 뭘 줘요? H를 줘요. 그렇게 되면 얘는 산이 되고 얘는 염기가 됩니다. 그래서 H3O 플러스라는 이온은 하이드로늄 이온이라 그래. 그러니까 H 플러스가 사실은 이게 단독으로 존재하진 않고 이 물 분자에 붙어가지고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H3O 플러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이제 암모니아는 정의가 안 내려졌다 그랬지. 아레니우스 정의로. 자, 이번에는 자, 여기서 이렇게 수석하게 되면 NH4 플러스라는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져. 그러면 얘는 H2O는 이때 산이 되고 NH3는 이때 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염기를 정의 못 내려주는데 브랜스테 롤이 정의에서 염기를 정의가 내려지고. 이번에는 반대로 자 이쪽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했을 때 H 플러스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NH4 플러스는 산이 되는 거고 OH 마이너스는 밖이니까 염기가 됩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 염화수소가 암모니아의 반응을 보게 되면
자, HCl에서 암모니아 쪽으로 뭐가 이동해? H 플러스가 이동을 해요. 그럼 얘는 산이 되고 얘는 염기가 되겠지? 역시 마찬가지로 암모늄 이온에 있는 H 플러스가 이동을 해가지고 Cl 마이너스로 가죠. 그러면 여기 있는 NH4 플러스는 산으로 쓰이고 Cl 마이너스는 염기로 쓰이게 돼요. 됩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정의를 가리켜서 브랜스 로리 정의라 그러고 브랜스 로리 정의가 이제 대부분 산연기의 정의를 내릴 때 이러한 브랜스 로리 정의로 정의를 내리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브랜스 로리 정의에서는 이 짝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짝. 짝은 뭐냐면 예를 들어 HCl을 예를 들면 자, HCl 같은 경우는 H를 내놓으면 뭐가 돼요? Cl-는 형태가 되겠지. 근데 이 Cl- 다시 H를 받으면은 HCl이 돼요. 이런 관계를 짝이라 그래. 알았지? 그래서 얘네들은 짝산 짝염기. 자, 그럼 H2가 있어요. H2O의 짝은 당연히 H3O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짝 관계. 그다음 밑에 있는 반응에서 보게 되면 밑에 있는 반응은 여기 이제 물이 있으면 물이 H를 내놓으면 뭐가 되죠? OH-가 되겠지. 얘가 될 거야. 음, 이게 안 거지. 얘가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이 짝이야. 알았지? 물이 산일 때 거기에 짝 염기는 OH-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있어요. 자, 암모니아는 염기를 쓰이는데 여기에 짝 그러면 얘를 짝산 NH 플러스가. 그래서 여러분들 브랜스 로이저에서 짝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HCl의 짝이 뭐라고? 짝이 뭐라 그랬어요? Cl-라고 그랬죠? 짝. 암모니아의 짝은 NH4 플러스. 얘들이 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지? 짝을 찾을 수 있어요. 다음에 지금 여기 반응을 보게 되면 이 H2란 물질은 여기선 염기로 쓰여 있는데 똑같은 물질이 여기서 산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물질인데 어떤 물질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산으로 쓰일 수도 있고 염기로 쓰일 수도 있는 그러한 물질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그래요. 조건에 따라 산염기로 작용하는 물질인데 이제 H2하고 HCO3-가 있답니다. 그럼 이제 HCO3-가 어떻게 양쪽성이 되는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탄산수소 이온이에요. 자, 탄산수소 이온은 물과 만나서 H3O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CO3-가 되기도 하고요. 다음 또 얘들은 이렇게 되기도 해요. H2CO3가 되고 이런 반응을 통해서 OH-를 내놓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위의 반응에서는 이렇게 갔죠. 얘는 뭐로 쓰였냐면 산으로 쓰였고 얘는 염기로 쓰였고 역반응할 때는 이렇게 H표를 갔기 때문에 얘는 산이 되고 얘는 염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봤어요. 얘 밖에니까 염기가 되고요. 얘는 주는 애니까 산이 돼요. 자, 이번 역반으로 진행할 때 얘가 얘한테 줘요.
그럼 H2CO3는 산이 되고 OH- 염기가 돼요. 자, 그러면 탄산수소이온은 보는 것처럼 자, 여기 산으로 쓰였죠? 이 경우는 밑에 뭐로 쓰였어? 염기로 쓰였죠. 근데 옆에는 물도 보면은 염기로 쓰기도 하고 산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어. 알겠어요? 그 이런 애들을 양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성 두 가지만 알아두면 돼.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화학 1에서는 물하고 탄산수소 이온만 알아두면 돼. 자, 그래서 얘들을 양쪽성이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짝산 짝염기는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응식을 보고 어느 게 짝산 짝염기 관계인가를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아레니우스 정의를 비롯하여 브랜스 로리 정의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개념 확인 문제 여러분 풀면서 좀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자, 요번에는 뭐냐면은 요번에는 아, 이제 pH라는 개념을 좀 볼 거야. pH라는 개념은 쓰지 말고 듣기만 해보세요.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봐봐. 염산이지, 염산. 염산이 굉장히 위험한 산이거든. 그래서 이제 컵에다 염산 하나를, 한 컵을 따라놨어. 그럼 여기다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딱 집어넣잖아? 그럼 손가락이 뼈만 나오지. 위험해. 살 다 녹아요.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 한 여학생이 이제 수영장을 갔어. 이 한 컵을 들고. 왜 가냐면 어제 헤어진 남친이 오늘 새 여친을 데리고 데려갔거든. 그럼 이 여자 입장에서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겠지. 그래서 딱 얘가 이제 수영을 한다고 딱 뛰어들어. 그럴 때 얘가 이제 수영장에다 염산 한 컵을 갖다 부은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올 때 뼈만 나오나? 아무 변화가 없어. 왜 그럴 것 같아? 분명히 염산을 넣었는데. 이 안에 있는 H 플러스의 농도와 수영장에 뿌렸을 때 H 플러스 농도는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이 농도는 이게 진해요. 얘는 수영장에다 맹물이지, 맹물. 맹물에다 한 컵을 넣어봤자 그냥 뭐야. 바닷물에 오줌 싼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아무 변화 없어.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배우는 산성도예요. 산성의 정도. 그래서 이 산성의 정도는 어떤 물질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수용액상의 H 플러스의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H 플러스의 농도가 뭐 이렇게 뭐 1, 뭐 2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 얘는 뭐 되게 일부 잘뭐 10의 마이너스 뭐 1.2성, 10의 마이너스 11성 막 이래요. H 플러스가. 그러니까 이걸 매번 이걸로 표현하려 하자니까 귀찮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H 플러스의 농도를 역수를 취해요. 역수를 취해. 그럼 어떻게 되니? 10의 1.2성, 10의 11성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 놓고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복잡해. 그지? 지수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수를 안 나타내려면 상형 로그를 붙이면 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붙이게 되면 좀 간단한 숫자로 표현하기 가능하겠죠? 뭐 1.2라든가 11이라든가 5.6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H 플러스의 농도를 좀 더 간편하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수학적인 수단을 이용해 준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pH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와 같은 H 플러스의 농도를 이용해서 산성의 정도를 판단할 때 쓰이는 게 바로 pH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수용액상에 있는 H 플러스의 농도, 자, 이 놈을 이해하려면 물이라고 하는 물질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자, 물이 있어요. 자,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애들이 서로서로 부딪혀가지고 뭐가 되냐면 자동이온화라는 현상이 생겨. 그러니까 물하고 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프로톤을 다시 말해 H 플러스가 이렇게 이동해 오면 얘는 산이 되고 얘는 염기가 되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역반응은
그렇게 되면 생성되는 애가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생성이 돼요. 역반응은 여기에 있는 H 플러스가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는 H3O 플러스는 산이 되는 거고 OH 마이너스 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물이 스스로 스스로 이렇게 이온화되는 걸 자동 이온화라고 해요.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 자, 그럼 물이 자동 이온화되는 반응을 어떻게 썼냐면 화살표를 왼쪽, 오른쪽 이렇게 썼어요. 자, 무슨 반응으로 표현한 거야? 가역 반응. 알겠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뭘 생각하냐면 가역일 때는 항상 평형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거야. 평형. 평형.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반응입니다. 이 반응. 자, 이 반응에서의 평형상수를 한번 써볼게. K. 자, K 배웠어요. 분명히 제가 가르쳐 드렸죠. 자, K는 반응물분의 생성물이라고 배웠어. 자, 반응물의 H2가 두 개니까 H2의 제곱을 쓰고요. 생성물은 이거 수용액상이죠. 수용액상에는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곱으로 나타내죠. 자, 그럼 이게 평형상수라고 그랬어. 근데 평형상수에서는 이렇게 액체 있죠, 액체. 이렇게 액체로 나타내준 그 물질은 말이야. 액체들의 입자 수가 수용액상의 용질보다는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얘들은 상수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액체는 그냥 닥치고 1대 1대 1. 알았어? 그럼 여기 H2가 액체니까 뭐 대입하면 되니? 1 대입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남는 건 뭐만 남니? 이거만 남아요. H3O 플러스 하고 OH 마이너스만 남게 돼요. 물에서는. 그래가지고 얘는 W를 표현한 KW라 그래가지고 물의 이온곱 상수 KW. 그러니까 이 W는 당연히 워터의 약자야. 그래서 물의 이온곱 상수라고 얘기해 주죠. 알았지? 그리고 다른 말로는 뭐라고 쓰냐면 이온화 상수라고도 합니다. 알겠어요? 이온화 상수. 자, 그래서 이제 이온화 상수가 되는데, 자, 그렇게 해봐야 얘는 뭐에 해당하지? 평형상수야. 그러니까 평형상수니까 일정한 값이 아니야. 일정한 값이에요. 알았어? 뭐로 일정하냐면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일정합니다. 물론 온도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온도는 몇 도씨가 되냐면 25도씨에서 이렇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이온화 상수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KW, 자, 물이 이온화했을 때, 자동 이온화했을 때 KW 성질을 보게 되면 자, 얘는 상수라고 그랬죠?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만 달라집니다. 온도에 따라서만 변해요. 그래서 온도가 25도씨일 땐 이만큼. 두 번째. 자, 우리 이제 흔히 맹물이죠, 맹물. 이 맹물을 우리가 중성이라고 그러거든. 자, 중성일 때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항상 1대1로 이온화가 돼요. 그죠? 두 놈이 만나서 하나씩 나누니까. 그러면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들이 1대1이니까 서로 같아요, 안 같아요? 서로 같죠? 근데 같은 값을 곱한 거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돼?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가 돼야 돼요. 왜 10와 7승인 줄 알겠어요? 자, 맹물일 때는 이와 같이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1대1로 이온화 되기 때문에 농도가 동일하고 또 동일한 값들의 곱이 10만 14승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K의 성질인데 K의 성질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1보다 매우 작다는 얘기는 정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만이 이렇게 이온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응?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봤고요. 선생님이 내준 숙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